이 검도장의 관장인 재우가 검도 연습을 하고 있다. 이 검도는 일본식 검도도 해동 검도도 아닌 재우만의 검도였다. 한 사범이 다가와 재우에게 의문의 편지를 건넸다. 저기 관장님, 누가 편지를 보내는데요? 재우가 칼을 집어넣고 편지를 살펴본다. 수치림 불명? 누가 보낸 거지? 재우는 봉투를 뜯어 안을 살펴보았다. 그건 바로 초청장이었다. 다크호텔. 존귀한 당신을 다크호텔로 초청합니다. 2028년 5월 13일 대한제국 법무대신 민영로. 초청장 뒤에는 4명의 사람을 초대하는 초청장이 있었다. 재우는 그걸 보고 사범에게 물었다. 이거 누가 보냈는지 알아? 아니요, 그냥 우체통에 꽂혀 있었어요. 알겠어. 김사범, 늦었는데 이만 가봐. 그럼 먼저 가볼게요. 수고하세요. 재우는 이상하게 생각했다. 보낸 사람이 대한제국의 법무대신 민영록으로 되어 있는데 대한제국은 이미 100여 년 전에 망한 나라였기 때문이다. 재우는 바로 휴대폰을 집어들더니 자신의 학교 후배 성재에게 전화를 걸었다. 재우 형, 오랜만이네요. 그래, 성재야. 오랜만이다.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연락해서 좀 미안한데 민영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봐 주라. 내가 있는 곳으로 갈게. 민영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서 이야기할게. 재우는 성재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약속을 잡아 그의 집으로 향했다. 재우는 빗길을 뚫고 성재의 집에 도착하고 성재는 그를 의자에 앉혔다. 성재는 재우에게 말했다. 형, 내가 확인해봤는데 민영록이라는 사람 실제 인물이에요. 성재는 인물 백과사전을 재우에게 보여주었다. 민영록. 본관은 여분, 호는 도평이다. 원래 외척으로서 1873년의 과거의 급제, 이후 1881년의 동부승지, 1885년의 좌영사, 1889년에 홍문관 부제합을 거쳐 1894년에는 동지 의금부사를 지냈다. 이후 1897년 대한제국이 세워지자 농부대신, 외무대신을 거쳐 법무대신을 지냈으나 일본에서 요구한 일사조약에 대해 반대하다가 제거당했다. 여담으로 1897년에 러시아에서 지은 다크호텔이라는 곳을 운영했다. 재우는 그 말을 듣고 자신에게 온 초청장을 건넸다. 이거 확인 좀 해봐. 성재는 초청장을 살펴보더니 문으로 다가갔다. 성재는 불안한 모습으로 문고리를 만져댔고 표정은 밝지 않았다. 형, 이거 안 가면 왠지 저주받을 것 같지 않아요? 무슨 소리야 그게. 섬뜩하기 싫이. 성재는 폰으로 기사 여러 개를 보여주었다. 재우는 기사를 보더니 놀라 말을 못했다. 침묵이 흐르고 성재가 재우에게 말했다. 내가 아까 기사도 확인했는데 다크호텔 주인들 다 매각 후에 갑자기 죽었어요. 사람들은 그 주인들이 모두 민영록 대감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고 그러는데요. 아니야. 저주라고 해도 피할 수 있어. 저주는 존재하지 않아. 성재는 잠시 숨을 돌리고자 했다. 일단 간단하게 뭐 먹으면서 생각해보자고요. 머리가 복잡해지네. 그래. 성재가 재우를 위해 토스터기를 꺼내 빵을 굽고 커피를 내리는 사이 재우는
재우는 불안해서 휴대폰을 검색했다. 한 20분을 검색했을까? 재우는 다크호텔의 주인을 찾았다. 다크호텔의 홈페이지는 이미 문을 닫은 지 오래고 다행히 현 주인인 K그룹의 박민혁 전무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다. 여기 전화해보자. 누구한테 하려고요? 조금만 있어봐. 호텔 건물주한테 하는 거야. 재우는 조심스레 박 전무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재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기를 잡으며 말했다. 저 혹시 박민혁 전무님 되시나요? 예, 그런데요. 누구시죠? 예. 저는 김재우라는 사람인데요. 다크호텔 주인이라고 하셨어요. 다크호텔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당신 기자죠? 취재를 하는 거려면 이만 전화 끊겠습니다. 박 전무가 전화를 끊으려 하자 재우가 소리쳤다. 에이, 초청장. 거기서 초청장이 왔어요. 다크호텔 이름으로 왔어요. 박 전무는 당황했는지 재우에게 말했다. 초청장이 왔다고요? 네, 초청장이 왔어요. 좀 확인을 해야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 주소를 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이곳으로 오세요. 재우는 성재와 커피 토스트를 먹고 성재에게 말했다. 응. 호텔 주인한테 가보자. 거기서 뭔가 실마리가 있을지 몰라. 하지만 성재는 난해한 표정이었다. 이런데 날 끌어들이려고 하지 마요. 저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요, 편하게. 재우는 성재를 토닥이며 말했다. 굳이 오라고 안 해. 주인 만나서 이야기 좀 들어주고 어떻게 해야 할지 도와달라는 것뿐이야. 재우와 성재는 차를 타고 박 전무가 보낸 주소로 갔다. 재우와 성재는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럼 4명을 채워서 가야 하는 걸까? 아무래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성재는 도중에 생각이 났다. 참! 제가 잘 아는 무당이랑 고스트 헌터가 있어요. 재우는 잠시나마 기뻤다. 그래? 그거 잘 됐네. 일단 조금 빨리 가자. 시간이 얼마 없어. 이거 소개만 시켜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요. 드디어 박 전무가 말한 장소에 왔다. 그 집은 정원이 있는 고급 주택이었다. 10여 명의 경호원이 둘러 집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이 무리증 경호대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재우가 있는 쪽에 차 창문을 두들겼다. 재우가 인기척에 차 창문을 열자 그 사람이 말했다. 저 혹시 김재호 선생 그렇습니다. 우리 전무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차에서 내리시죠. 저희가 주차해드리겠습니다. 에이, 그러시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아닙니다. 김재호 선생님을 정중하고 은밀하게 모시라는 저희 전무님 지시십니다. 감사합니다. 재우와 성재가 내려 대문으로 가자 경호대장이 배를 눌렀다. 김재호 선생님 오셨습니다. 재우가 왔다는 말에 그러자 대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재우는 조금 언짢았다. 자, 그럼 들어가시죠. 왜 자꾸 나보고 선생님이래? 성재는 재우의 어깨를 툭툭 쳤다.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빨리 올라가요. 재우와 성재가 대문을 거쳐 정원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가자 현관 입구에 박 전무가 마침 기다리고 있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초청장을 좀 봤으면 합니다. 박 전무는 도우미에게
차를 내려오라고 한 뒤 자신의 서재로 둘을 안내했다. 재우와 성재가 서재로 들어와 앉자 재우는 주머니에서 초청장을 꺼내 보였다. 여기 이것이 저에게 이렇게 날아온 초청장입니다. 박전무는 안경을 끼고 초청장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민영록 대감이라. 성재는 박전무에게 물었다. 혹시 민영록 대감에 대해 전무님 아시는 거 있으신가요? 박전무는 기억을 더듬으며 말하기 시작했다. 있죠. 돈을 좀 가진 부자라면 그 호텔과 민영록 대감에 대해서는 다들 알 겁니다. 민 대감은 대한제국 시기에 법부 대신을 지내신 분인데 러시아 공사가 호텔을 짓자 민 대감이 그걸 사들였다는군요. 일단 박전무가 말하는 내용은 이미 알려진 사실과 거의 일치했다. 성재는 더 파고들었다. 그리고요. 그쯤에 대감은 법부 대신이 되셨는데 당시 일어난 을사조약을 반대하셨죠. 결과는 뻔하게 민 대감은 파직되었고 이후 다크호텔에 머물게 되었지만 몇 달도 채 되지 않아 민 대감은 매국노들이 보낸 자객들 손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영록 대감 후손들은 살아 계신가요? 박전무는 고개를 저으며 성재에게 설명했다. 민영록 대감이 살해당하신 이후 대감의 외동아들이었던 민태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미국으로 도피했지만 3년 만에 폐혈증으로 유명을 달리했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나이가 21살이어서 결국 후손은 단절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재우가 물었다. 그럼 이후에 호텔 경영권은 누구에게 넘어갔나요? 그런 게 꼭 중요한가요? 저희에게는 하나하나가 지금 다 중요해서요. 그 일본 제국 사람인 오다 나리코라는 여자가 매입을 해서 20년간 관리를 하고 그 다음이 또 해야방 직후에 박두루란 상인이 또 매입을 해서 18년간 관리하고 그리고 또 5명이 더 관리를 하다가 8번째로 제가 맡게 된 겁니다. 그럼 전무님은 누구에게서 매입을 하신 건가요? 3년 전쯤이었나 이작두라는 사람으로부터 매입을 하긴 했는데 그 사람도 꽤 관리를 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전무는 말을 하다가 뜸을 들였다. 말하기가 어려웠는지 박전무의 이마에서 갑자기 식은땀이 흘렀다. 그러자 재우는 박전무에게 손수건을 내어줬다. 전무님 왜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성재가 걱정하는 눈으로 보자 박전무는 다시 이야기를. 그게 근데 전 주인이 행방불명입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이작두 씨의 이전 주인들도 매각을 한 뒤에 행방불명이 되거나 그냥 비명 행사했다고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괜히 매입을 했나 하는 생각도 들고 나도 그러고 나서 무서운 마음에 호텔 관리가 정말 잘 안 되고 있어요. 성재는 박전무에게 말했다. 저희도 기사로만 보고 설마 했는데 사실이로군요. 이게 저도 루머겠거니 했는데 사실이었어요. 회사 직원들이랑 가봤는데 너무나 음산해가지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다시 침묵이 흐르고 재우가 대뜸 박전무에게 부탁했다. 그럼 저희는 정말 저주를 받은 건가요? 좀 그러지 좀 마세요. 무슨 저주라 그래요? 성재가 재우를 혼내자 야, 아까 네가 저주라며. 그리고 전 주인들이 다 죽은 게 사실이고 또 이 초청장을 현 주인이 보낸 거면 또 몰라. 검은 초청장에 쓰인 하얀 글씨. 이건 분명 저주야, 저주라고. 아까 저주라던 성재는 저주를 부정하고 재우는 저주를 받아들인다더니 박전무의 확인 사살의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생각은 어느 순간 바뀐 뒤였다. 그런 가운데 박전무가 조심스러워 이야기를 꺼내보았다. 두 분 다 진정하세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저주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자 성재가 박전무에게 말했다.
진짜 이게 저주라면은 저희가 여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을까요? 박전무는 일단 다시 초청장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새로이 발견된 사실 중 모든 초대꽃 밑에 친이라는 한자가 보였다. 박전무는 둘에게 말했다. 제가 고문서를 좀 볼 줄 알거든요. 네, 여기 친이라는 글자가 여기 보시면은 이게 재우 씨의 지인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확신이 서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 외에는 아마 초청에 응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제 주변 사람들을 데리고 가라는 말씀이시죠? 재우의 다급한 말에 박전무가 말했다. 그저 추측일 뿐입니다. 하지만 혹시 무슨 일이라도 당하면 안 되니까 일단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더니 박전무는 자신의 서랍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주었다. 여기 이 주소로 찾아가서 앤드류라는 분을 차에 모시고 함께 가십시오. 제 스승님이세요. 연락을 스승님께 미리 해놓을 테니까 그저 차에 모시기만 하면 됩니다. 시간은 언제가 좋을까요? 시계는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늦어도 저녁 7시까지 가겠습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가야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건 단순히 나와 여러분을 위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전에 죽은 사람들도 있으니 부디 잘 생각해 주세요. 재우와 성재는 박전무의 집을 나와 차에 다시 타고 일단 생각을 해보았다. 누구를 먼저 데리고 갈까? 친이라는 아까 그 한자대로만 하면 내가 아는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성재가 말했다. 아까 그분 말대로 친이라는 글자로 4명이면은 앤드류인가? 하는 분은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일단 초대권에 맞춰서 4명 채우고 생각해보자. 너랑 나 2명이니까 2명만 더 채우면 돼. 너랑 나? 난 아직 하겠다고 말도 안 했어요. 넌 어차피 날 도와주게 돼 있어. 에휴, 나도 모르겠다. 형 마음대로 해요. 일단 방송국으로 가자. 방송은 왜요? 지수 알지? 너 대학교 동기인데 방송국에서 기자하는 애. 지수 잘 알죠? 근데 지수 데려가려고요? 이런 일에 누가 가려고 하겠어. 지수같이 방송국에서 일하면서 특종 노리는 녀석이라면 딱 알맞지. 재우는 차를 방송국으로 향했다. 그는 차를 몰고 가는 도중에 누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자 의문의 여인이 전화를 받았다. 어쩐 일이야, 오빠가? 지수야, 너 부탁 하나만 하자. 무슨 일인데?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만 알아둬. 일단 그건 차차 말해줄게. 30분 안으로 도착하니까 방송국 로비에 나와 있어. 재우가 전화를 건 사람은 대한방송국 기자인 지수였다. 지수는 재우가 전화를 끊으려고 하자 갑자기 재우를 불렀다. 오빠, 잠깐 끊지 마. 재우는 지수의 말에 당황했다. 조카? 민지 말하는 거야? 그래, 민지랑 지금 같이 있어. 민지가 방송국 견학 가는 게 학교 과제라고 해서 여기 와 있어. 데리고 나갈까? 알았어. 민지도 같이 데리고 나와. 재우가 전화를 끊자 다행이네요. 그럼 4명은 다 채운 거예요? 그렇지. 그럼 일단 네가 말하는 그 2사람한테도 일단 카톡 넣어봐. 성재가 카톡을 보내는 사이 재우의 차는 방송국에 도착했다. 분홍 우산을 쓴 여자와 노랑 우산을 쓴 여자가 보였다. 재우는 경적을 울리더니 창문을 내렸다. 비 많이 오지? 어서 타! 둘에게 부탁했다. 평소에 공포적인 것에 관심이 많던 민지와 특종을 잡을 기회에 들뜬 지수는 흔쾌히 승낙했다. 오호, 이거 완전 특종감인데? 성재, 너도 가냐? 야, 피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그게 됐다. 야, 근데 니는 뭐가 그렇게 우습냐? 기쁘기도 하고, 두근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지. 야, 기뻐할 일 아니야.
그 목숨 걸어야 될 수도 있어. 오빠는 그걸 믿어? 그 전주인들이 죽었다는 얘기도 다 우연의 일치라고. 이 세상에 그런 건 미신에 불과해. 민재야, 너는 괜찮겠어? 응, 삼촌, 난 괜찮아요. 나도 따라가 볼게요. 오케이. 문제는 박전무가 추천한 앤드류와 성재가 추천한 박리차, 신비의 문제였다. 재우는 성재에게 말했다. 네가 말한 사람들은 답장 왔어? 예, 답장 왔어요. 자기들도 시간 말해주면 나온다네. 그러면 아까 소개받은 앤드류라는 분한테 전화 넣어서 미리 나오시라고 해. 그분한테 먼저 가자. 1시간이면 갈 수 있을 거야. 차가 그렇게 앤드류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제 시간에 맞춰 나온 앤드류는 우산을 접고 차에 탔다. 그의 옷차림은 단정한 생활 한복이었고 가방을 하나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제 제자가 되는 박전무에게 이야기는 잘 전해 들었습니다. 재우는 앤드류에게 통성명을 했다. 제가 바로 김재우입니다. 뭐라고 불려드려야 할까요? 그냥 법사라고 부르세요. 재우는 초청장을 보여주면서 해석을 부탁했다. 여기 아까 전무님이 이 초청장에 친이라는 글자가 가족이나 지인을 뜻한다고 하셨는데 맞을까요? 앤드류는 친이라는 글자만 확인하고 대답했다. 맞습니다. 박전무 그 친구가 제게 제대로 배웠네요. 초청장이 4개가 온 것을 보니 주변 인물 4명이 가야 합니다. 성재는 앤드류에게 말했다. 저기, 지금 저희들이 4명은 이미 채웠는데요. 2사람을 더 데리고 갈 텐데 괜찮아요? 2사람이라니요? 이미 사람은 다 채운 게 아닌가요? 성재가 앤드류에게 설명했다. 법사님 같은 일종의 헌터들이죠. 법사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귀신을 잡는데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나 할까요? 그 정도면 도움이 되겠군요. 사람 넘는 건 좀 고민을 해보죠. 자, 그럼 빨리 출발하죠. 자, 차 출발합니다. 차가 조금 흔들리니까 꽉 잡으세요. 재우의 차는 먼저 신비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했지만 신비는 나와 있지 않았다. 성재는 차에서 내렸다. 잠시 기다리세요. 제가 금방 데리고 나올게요. 성재가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 미안해. 좀 챙길 게 많아서 늦었어. 어서 타자. 아니야. 우리도 이제만 왔는데 뭐. 누나 다 챙겼지? 무거워 보인다. 얘는 나 이런 거 들고 다니는 거 한두 번 보니? 성재가 재우의 차로 신비를 태우자 민지가 신비를 알아보고 반가워했다. 어머, 이게 누구야? 민지구나. 민지랑 서로 아는 사이야? 우리 언니 학교 선배잖아요. 신부의 후배인 배불러는 민지의 언니여서 둘이 서로 자주 본 적이 있다. 신비는 사람들과 서로 인사를 하고 재우에게 말했다. 그러면 재우 씨, 우리 계획은 어떻게 돼요? 아직 태울 사람이 한 명 남았어요. 성재야, 아까 그 무당이라고 했나? 예, 그 리차라는 무당이 있고 저희 이모가 잘 아는 분이에요. 몇 번 뵙기는 했는데 신통력이 어지간히 대단한 모양이에요. 무당을 데리고 가겠다는 말이에요? 누나, 무당이 다 같은 무당이 아니야. 도움이 될 테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 마지막으로 태울 리차는 무속인 성재에게 리차의 카톡이 왔다. 그 내용은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었다. 재우가 리차의 점집에 오자 성재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리차의 점집은 군데군데 부적이 붙어 있고
스산한 기운까지 느껴지는 곳이었다. 벽에 붙어있는 사천왕들의 부릅뜬 눈은 성재를 노려보는 듯했다. 리차는 물건을 챙기느라 분주했다. 저기, 선생님. 왔어? 나 지금 짐 챙기는 중이야. 조금 기다려. 기다릴게요. 도중에 리차는 얼굴 크기 정도의 액자 하나를 챙겼다. 수염이 나고 단정된 머리에 화려한 정복과 칼을 찬 50대 남자였다. 성재는 액자의 인물이 궁금했다. 그 액자 안의 사진은 누구예요? 이분 고종환대셔. 미용록에 초대한 거라면 뭔가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까? 오, 차는 뭔가 준비하려는 듯 보였다. 그렇게 리차까지 차에 태우자 시간은 6시를 가리켰다. 재호는 다크호텔 근처로 차를 몰고 가면서 말했다. 일단 시간이 애매해요. 근처에 산장이 있다니까 거기에서 좀 묵었다 새벽이 되면 가요. 재호가 발견한 곳은 명성산장이라는 곳이었다. 그곳의 산장 주인인 민비는 어서 들어오세요. 혹시 오늘 묵으실 건가요? 네, 제일 큰 곳으로 내주세요. 새벽에 나갈 것 같아요. 민비가 방을 안내하고 민비는 요깃거리를 할 간식을 가지고 왔다. 민비는 간식을 내려놓으며 재우 일행에게 물었다. 이 근처에서 사람을 본 지가 오래돼서 그러는데 혹시 왜 왔는지 물어도 될까요? 재우는 잠깐 고민하다 말했다. 저 귀신에게 찾아갑니다. 민비는 그만 쟁반을 떨어뜨렸다. 쟁반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다치는 않았지만 민비의 표정은 어두웠다. 괜찮으세요? 혹시 찾아가는 곳이 다크호텔인가요? 네, 근데 왜 그러시죠? 그러자 민비는 재우의 옷을 잡았다. 거긴 절대로 가면 안 돼요. 아주머니, 우린 거기 꼭 가야 해요. 어쨌든 거긴 안 돼요. 재우가 민비에게 물었다. 이유가 뭔가요? 거기에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요? 민비는 과거의 악몽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3년 전에 그곳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바로 호텔 안이었죠. 사람이 죽었다고요? 지수는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지수는 재우에게 다가가 말했다. 오빠, 살인사건이래. 나 무서워. 가지 말자. 그러자 성재가 지수를 다그쳤다. 야, 너무 겁먹지 마. 너 기자야. 일단 어떤 내용인지 드러나 보자. 민비는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그때 어떤 주민이 호텔로 어떤 남자가 홀로 들어가는 걸 봤는데 사람도 안 가는 곳에 들어가서 궁금해 기다렸대요. 기다려도 도통 나오질 않으니까 경찰에 신고를 한 거죠. 경찰들이랑 구급대원들이 호텔로 들어가서 시신을 가지고 나오려는데 시체가 들어지지가 않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그곳에서 부검을 했는데 자살의 흔적이나 어디에도 공격을 당한 흔적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재우는 민비에게 말했다. 아주머니, 그럼 살인이 아니라는 건가요?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확실한 건 사람이 거기서 죽었고 시체를 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서 방치해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않는 게 좋아요. 지수는 옆에서 속삭였다. 분명 귀신의 짓이야. 귀신. 너 취재 안 할 거야? 재우는 민비에게 말했다. 아주머니, 호의는 감사하지만 저희는 갈 수밖에 없어요. 초청장을 받았기 때문에 꼭 가야만 해요. 그렇다면 잠시만 기다리세요. 민비는 이들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주머니에서 비녀 하나를 꺼냈다. 그 비녀는 매우 고급진 비녀 같았다. 흡사 그 옛날 대한제국에서 쓰던 느낌이었다. 그녀는 리차에게 비녀를 주면서 재우에게 당부했다. 이 비녀가 꼭 도움이 될 거예요. 가지고 가세요. 아니. 이거 비녀 오래된 거 같은데 어디서 나신 거예요? 저도 저 호텔에 대해서 잘 알아요. 지금 옆에 들고 계신 사진은 고종 황제시죠? 이 비녀는 명성황후를 모시던 저희 아버지 고모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명성황후께서 쓰시던 비녀예요. 그래서 산장 이름도 명성산장이로군요. 아이고, 이렇게 도움을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쓰고 나면 돌려드릴게요. 아니에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 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행운을 빌게요. 민비가 나가고 요기를 마친 재우 일행은 산장을 나와 차를 타고 이동했다. 차 안에서 박리차가 재우에게 물었다. 저기, 재욱씨, 우리 차 타고 올라가야 하는 거죠? 아무래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일단 차를 몰고 가보죠. 재우가 찍은 호텔의 주소가 300m쯤 남았을 때 갑자기 차의 시동이 꺼졌다. 차가 갑자기 왜 이래? 무서워. 차가 멈추자 성재가 말했다. 아무래도 걸어서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차가 고장난 것 같아요. 뭐? 그럼 어떡하지? 재우는 성재의 말을 듣고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럼 일단 올라가기 전에 계획부터 좀 짜도록 하죠. 민지는 걱정이 앞섰다. 삼촌, 사람은 7명이고 초대권이 4장인데 어떻게 들어가죠? 앤드류가 먼저 말했다. 초대권이 4장이니까 초대를 받은 사람 2명에 저와 신비씨가 먼저 들어가고 그런 다음 나머지 2명과 리차씨가 같이 들어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재우는 성재의 어깨를 툭 쳤다. 아까 전무님이 주신 건물 도면 좀 줘봐. 여기 있어요. 도면을 보면 이 호텔은 3층까지 있었다. 1층은 로비라서 아무것도 없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양쪽으로 나 있고 객실은 2층과 3층에 있었다. 앤드류가 말했다. 자, 마음들 단단히 먹읍시다. 일단 1층부터 샅샅이 뒤지고 2층과 3층으로 올라가요. 절대 흩어지면 안 돼요. 알았죠? 오케이. 알겠어요. 그렇게 7명이 다크 호텔의 대문을 지나 언덕으로 올라갔다. 아무리 겨울이 다가온다지만 나무에 나뭇잎 하나 없고 까마귀 수십 마리가 나무에 앉아 재우랭을 쳐다보았다. 이들이 한참 언덕으로 올라 호텔 앞에 도착하자 재우가 문을 열려고 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이거 왜 문이 안 열리는 거지? 앤드류는 재우에게 말했다. 비켜요. 이건 힘으로 열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민영록 대감, 어서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대가 부른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러자 호텔의 문이 열렸다. 재우와 성재가 앤드류, 신비와 들어가고 나머지도 따라서 들어왔다. 7명이 들어왔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문이 열렸어. 신기해요. 테마사님 말대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어서 뒤져봐요. 수상한 게 없는지 각자 찾아요.
제우의 명령에 따라 뒤지기 시작하자마자 민지가 비명을 질렀다. 무슨 일이야? 사람들이 놀라 어떤 남자의 시체가 있었다. 놀랬잖아. 사람이 쓰러져 있어. 며칠 전에 사람이 왔다 간 건가? 언니는 놀랍지도 않아요? 나야 하도 많이 봐서 그렇게 무섭지는 않은걸? 성재는 그 남자의 사진을 얼굴을 찍어 인터넷에 검색을 했다. 성재는 검색 결과에 놀랐다. 이거 아까 그 아주머니가 말한 그 사람 같아요. 무슨 소리야. 그 사람 분명 3년 전에 죽었다고 그랬잖아. 어떻게 3년 전에 죽은 시체가 이렇게 멀쩡해? 그 인물은 박 박사라는 사람이었다. 원래 유명한 대학 교수인데 3년 전 실종되어 있었다. 그러자 성재가 말했다. 설마 여기 사람 있는 거 아니야? 순간 갑자기 입구대 문이 닫히더니 누군가 2층 난간으로 나타났다. 그래, 사람은 아니지만 귀신은 있지. 넌 누구냐? 정체를 밝혀라. 귀신이냐? 그래, 내가 바로 이곳의 처녀 귀신 도비다. 역시 네 짓이었구나. 그렇다. 그건 바로 이 호텔의 유령, 처녀귀신 도비였다. 앤드류는 당황해 그녀에게 부적을 던졌다. 받아라! 하지만 부적은 통하지 않았다. 그따위 부적이 나에게 통하리라 생각했나?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군. 얘들아, 저놈들을 어서 쳐라. 도비가 명령을 내리자 귀신들의 희미한 그림자가 움직였고 리차가 방울을 흔들자 서서히 귀신들의 형체가 드러났다. 각자 나름대로 무기를 손에 쥐었다. 제우는 검을 들고 몸을 풀었다. 자, 모두 무기를 들어요. 귀신들이 들이닥칠 거예요. 귀신들은 완전히 형체가 들키자 빠르게 제우의 일행에게 다가갔다. 유령과 제우 일행 간의 난투극이 벌어졌다. 신비가 쏘는 바주카포에 귀신들이 쓰러지고 앤드류는 부적을 한 장 한 장 써가며 귀신들을 물리쳤다. 리차는 언얼도 같은 이상한 무기를 들고 휘두르며 귀신들을 쫓아내고 민지는 강목으로 이리저리 휘둘렀다. 지수는 카메라로 그 모습을 담고 있었다. 그러자 귀신 하나가 지수에게 왔다. 내 카메라! 이거 놓지 못해? 지수는 카메라를 떨어뜨려 렌즈가 부서지고 귀신이 겁이 나 몸을 움츠리고 엎드렸다. 그러자 성재가 허리에 도끼를 빼 귀신을 해치우고 지금 카메라가 문제야? 어서 싸워, 시간이 없어. 귀신들은 순식간에 하나둘 사라지고 도비의 표정은 일그러졌다. 이 한심한 녀석들. 그러자 도비는 난간에서 1층으로 바로 통과해 내려와 부채를 들고 싸웠다. 이 녀석, 넌 내가 상대해주마. 귀신 주제에 날 상대하겠다고? 너 오늘 잘 걸렸다. 오늘 네 재산날인 줄 알아라? 도비가 부채를 들고 돌진해 오자 제우는 검으로 도비를 공격을 해 몇 번 막아내더니 오, 제법인데? 그럼 이것도 받아봐라. 도비의 눈이 붉어지며 각성하려고 하자 그때 이미 제우 일행이 도비의 귀신들을 물리친 뒤였다. 주변이 고요해지자 신비는 자신이 가진 바주카로 도비의 배를 관통시켰다. 바주카 발사! 도비는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 쓰러진 도비의 곁으로 제우와 사람들이 다가갔다.
제법이구나. 너희 정체가 뭐냐? 재우는 쓰러져가는 도비를 향해 말했다. 우리 저승에서 너희 잡으러 온 사신이지. 앤드류가 도비의 이마에 부적을 가져다 대자 도비의 이마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 도비는 존재가 사라지기 직전 최후의 말을 남겼다. 사신이라고? 너희가 대감을 이길 수는 없을 것이다. 그분의 한을 당해낼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들이 반드시 복수하리라. 도비의 영혼이 사라지고 1층이 정리되자 바닥에 남은 것은 유령들의 이마에 붙였던 부적이었다. 앤드류와 리차는 한 군데 부적을 모아 라이터로 태우고 귀신들을 위해 기도했다. 부디 평안하기를. 고이 잠드소서. 민지는 재우의 옆에 다가가서 말했다. 삼촌,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아니, 아직 방심하기는 일러. 이제 시작일 뿐이야. 1층이 완전히 수습되었다고는 하지만 2층과 3층에 무엇이 존재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한편 3층에서는 민영록이 원귀신과 같이 있었다. 저런, 도비가 이렇게 쉽게 당할 줄이야. 저놈들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겠어. 아무래도 서아, 자네가 나가줘야겠네. 그런데 의문의 남자가 민영록에게 이야기했다. 대감, 일단 적정하게 살펴보는 게 어떨까요? 작두, 지금 내가 감히 내게 명령을 내리는 거냐? 제가 감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요? 그랬다. 의문의 남자는 바로 작두였다. 이 호텔의 전 주인으로서 이미 실종되었다던 작두가 어떻게 나타난 걸까? 민영록은 작두에게 말했다. 명심해라. 너의 목숨은 내게 있다. 내가 그래도 이 호텔을 잘 관리해준 덕에 내가 너를 살려두고 있지만 허튼 짓을 한다면 내 목숨을 거둘 것이다. 작두는 굽신거렸다. 예. 명령만 내려주시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요. 도비가 당했으니 이제 내가 나서야겠군. 아닙니다. 제가 나가겠어요. 그건 안 될 말이야. 도비를 쉽게 해치운 녀석들이 서아 너라고 당해낼 수 있을 것 같으냐? 믿어주십시오.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몸 조심해라. 내가 당하면 내 마음이 아플 것 같구나. 필요하면 불러라. 대감. 서아가 2층에 자리 잡는 사이 재우 일행은 2층을 뒤졌다. 2층은 객실 외에 연회장이 있었는데 아무리 뒤져도 귀신의 그림자 하나 나타나지 않았다. 재우 일행이 마지막으로 연회장에 들어가기 전에 민지는 거울을 비추어 내부를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민지의 거울엔 웬 여자가 있었다. 삼촌, 거울에 왜 여자가 보여요? 재우는 민지에게 소곤소곤 말했다. 거울을 좀 비스듬히 기울여서 봐. 그래도 한 사람뿐이야? 민지는 한 번 더 확인했다. 한 사람뿐이에요. 아무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 자, 다들 들었죠? 그러면 내가 셋을 셀 테니까 한꺼번에 들어가요. 하나, 둘, 셋! 예! 7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방으로 들어가 무기를 들었다. 하지만 서아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인기척이 없자 가장 먼저 신비가 다가갔다. 저기요, 대답 좀 해봐요. 재우도 슬그머니 다가갔다. 뭐야? 어이, 거기 귀신! 대꾸라도 좀 해봐요! 귀신이 아닌 거 아니에요?
재우의 소리에 서아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움직인다. 신비와 재우는 서아의 기척에 뒤로 물러섰다. 너희가 도비를 해치운 녀석들인가? 성재는 오한말을 들고서 그렇다. 너의 정체를 밝혀라. 나는 원귀신 서하다. 네 녀석들이 상대한 도비는 아무것도 아니지. 대감께서 너희를 죽이라고 하시는구나. 각오해라! 그러자 민지가 서아에게 소리쳤다. 너 혼자서 7명을 당해냈을 것 같아? 그러자 서아의 눈이 붉게 변하고 서아는 마력으로 의자를 움직이며 던지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사방에서 비명과 귀신들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서아가 각성한 것이었다. 지수와 민지는 저주라도 받았는지 쭈그려서 고통을 호소했다. 그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신비는 바주카로 서아 앞에 식탁을 날려버렸다. 하지만 서아는 무덤덤했다. 서아는 이상한 숨소리가 섞인 소리를 내더니 신비의 바주카포를 부셔버렸다. 내 바주카. 내가 부적의 힘을 쓸 테니까 태화사님 좀 도와주세요. 좋아. 어디 한번 해봅시다. 박리차는 주머니에서 집신으로 만든 인형을 꺼냈고 앤드류는 유령을 저주하는 부적을 인형에 붙였다. 앤드류는 민지를 급하게 불렀다. 민지씨, 이리로 와. 어서 나 좀 도와줘요. 네. 이건 저주 인형이에요. 이 바늘로 어서 찔러요. 민지가 마구 인형을 찌르자 인형에서 검은 피가 흐르고 서아는 고통스러워했다. 너희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지? 너무 아프구나. 김서아가 굉음을 지르자 리차의 인형은 그 힘을 잃었다. 서아는 쪼그려 있는 지수와 민지가 더 겁을 먹는 걸 보고 재우의 뒤로 다가서려고 했지만 재우가 그 앞을 막아섰다. 네가 내 앞을 지나가려면 날 쓰러뜨려야 할 것이다. 내 검수를 제대로 보여주마. 내 앞길을 막으면 오로지 공포에 빠져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재우는 검을 꽉 쥐고 서아에게 밀리지 않으려고 했다. 내가 여기에서 죽더라도 난 이 사람들을 지킬 의무가 있다. 날 죽일 수 있다면 어디 죽여봐라. 형, 오빠, 각오해라. 이제 끝이다. 바주카포가 부서져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신비는 뭐라도 좀 해봐요. 재우 씨가 저렇게 당하게 두고만 볼 거예요? 좀 기다려요. 나도 정신없기는 마찬가지라고. 앤드류는 급하게 벽에 3개나 되는 저주 인형을 붙이더니 그 인형을 송곳으로 찔렀다. 그러자 서아는 매마디 비명을 지르며 연회장을 나가 객실로 숨으려 했다. 그러자 못들어요. 어서 가서 해쳐버려요. 다행히도 서아는 고통 속에 멀리 도망가지 못하고 금방 구석에 몰려버렸다. 대단한 놈들이구나. 하지만 대감이 절대 이길 수는 없을 거다. 나의 복수를 반드시 해주실 거다. 물러가라, 악기야. 네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 버려라. 앤드류는 저주의 부적을 서아의 이마에 붙이고 성재가 서아의 몸을 오한마로 가격했다. 그러자 서아는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순식간에 사라졌다. 진이 다 빠진 사람들은 숨을 고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지수는 숨을 차했다. 나 죽는 줄 알았어요. 민지는 지수를 혼냈다. 언니는 따라왔으면 도와줘야지. 왜 겁먹고 숨어 있어요? 미안.
어쩔 수가 없었어. 민지도 아까 서아의 비명을 겁내긴 했지만 그래도 지수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아니라서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생수를 일행에게 나눠주며 말했다. 도움이 못해서 미안해요. 그래도 이제 3층만 남았어요. 어서 가서 민영록을 해치워버려요. 조금만 힘내. 이제 민영록이 나타날 거야. 여러분, 뜬금없긴 한데 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어서 다녀오세요. 리차가 화장실로 가자 남은 6명은 3층으로 올라갔다. 도평대감, 어서 나오시오. 당신의 종들은 이미 사라졌어. 숨지 말고 나오시오.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지자 작두가 대감, 어서 가십시오. 서아님과 도비님이 쓰러지시긴 하셨지만 얼마든지 대감님이시라면 이기실 수 있습니다. 민영록은 자신의 보통 관계가 아니던 서아가 당한 것에 찹찹했다. 서아, 그 아이를. 서아는 누구보다도 내게 소중한 아이였어.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대감께서 저놈들을 해치시어야지 원수를 갚으실 게 아닙니까요. 자신을 떠민다는 느낌을 받은 민영록은 너는 뭘 하려고 하느냐? 저는 여기서 기회를 보다가 저들을 함정으로 해치우겠습니다. 그래, 때를 잘 맞추도록 해라. 서아야, 내가 간다. 민영록이 복수를 다짐하는 사이 밖에서는 계속 민영록의 흔적을 찾았다. 재우는 계속 소리쳤지만 너무나 힘들었다. 민영록 씨! 민영록 대감님! 어서 나오세요! 비겁하게 숨깁니까? 민영록은 드디어 나타났다. 그의 모습은 공포 그 자체였다. 용케도 여기까지 왔군. 사람들은 민영록의 모습에 두려워했다. 여자들은 뒤로 숨고 앤드류가 앞으로 나와 당신이 민영록인가요? 민영록은 무서운 음성으로 그래, 내가 너희를 여기에 초대한 민영록이다. 재우는 그 귀신이 민영록이라는 것을 확인하자 검을 다시 빼들었다. 당신이 내게 초대장을 4장이나 보냈죠. 이유가 뭐죠? 민영록은 재우에게 말했다. 너희를 제물로 삼아 내 한을 풀기 위해서지. 그러자 신비 역시 성재에게 받은 쇠파이프를 민영록에게 겨누었다. 왜? 우리가 당신의 한을 풀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죠? 그따위 한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알아요? 내가 죽고 나서 이 호텔을 강탈해간 주인들을 말하나? 이거 보세요. 지금 주인은 K그룹 박전무지 우리가 아니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나라를 팔아먹기로 했어요? 아니면 사람을 죽였어요? 에라 모르겠다. 죽여버리자. 그러자 민영록은 마력으로 신비의 목을 붙들었다. 숨이 조여오는 신비는 고통스러워 보였다. 살려줘요. 숨이 안 쉬어져요. 민영록은 신비에게 대고 말했다. 나를 죽이려고. 너희들이 해치운 도비와 서아가 내 하수인이란 것을 잊은 모양이지. 재우는 칼을 들고 민영록에게 돌진했다. 어서 놓지 못해! 하지만 서아에게도 쩔쩔매던 재우가 민영록을 칼로 찌를 수 있을 리가 만무했다. 재우의 검은 바로 부러지고 그따위 검으로 날 해치우려고 하다니 각오하는 게 좋을 거다. 감히 내 놈들이 서아를 죽여? 서아라는 귀신이 당신의 애인이라도 되는 모양이네. 이놈이! 민영록은 6명을 모두 한데 뭉쳐서
1층 정원으로 던져버렸다. 허리야. 박 선생님은 도대체 화장실 간다더니 언제 오는 거야? 살았다. 하마터면 숨 막혀 죽을 뻔했네. 민영록은 정원으로 와 말했다. 누구부터 죽겠느냐 말만 해. 흔적도 없이 죽여주지. 하지만 이렇게 쉽게 끝날 리가 없었다. 유일하게 몸을 덜 다친 민지가 광풍에게 돌을 던졌다. 왜 괴롭히는 거야? 그만 괴롭혀. 그만둬, 민지야. 부질없는 짓이야. 놀란 재우는 민지에게 소리쳤다. 민지야, 안 돼. 뒤로 물러서. 민영록은 재우의 행동에 재우에게 겁을 줬다. 겁도 없구나. 내게 돌을 던지다니. 먼저 해치워주마. 그 아이만은 안 돼. 차라리 나를 죽여요. 나를 죽이라고. 그래, 내게 소중한 아이인가 보지. 그럼 더더욱 먼저 해치워야겠지. 민영록은 그대로 돌아서 민지에게 다가가 민지를 손에 쥐고 검은 기운으로 민지를 헤어치우려 했다. 그때쯤 리차는 화장실에서 나와 3층으로 갔다. 하지만 사람들이 보이지 않자 이곳저곳을 뒤지다가 1층에서 재우 일행이 민영록과 싸우는 것을 보았다. 뭐야, 저게 민홍록이야? 벌써 당한 거야? 빨리 내려가야겠어. 그녀는 그 모습을 보고 고종 황제의 어진이 담긴 액자를 보고 주문을 외웠다. 신령님이시여, 고종 황제의 영혼을 제게 주소서. 구원의 힘을 주소서. 하늘에서 가늘은 빛이 리차가 서 있는 쪽으로 비치자 민영록은 뒤를 돌아보았다. 저 빛은 뭐지? 민영록이 민지를 놓고 1층 현관으로 가자 리차가 등장했다. 민영록은 리차를 보고 당황했다. 성재는 리차에게 소리쳤다. 왜 이제야 나타난 거예요? 여기는 위험하니까 어서 도망가요. 하지만 리차는 성재의 말을 무시하고 도평, 오랜만이군. 민영록은 리차의 정체가 궁금했다. 도평, 내 놈은 누구냐? 어서 정체를 밝혀라. 어찌 네가 황제의 목소리도 잊었다는 말이냐? 리차의 행동을 믿지 않았다. 당신이 황제 폐하라고 어디 증명해 보시지. 정신을 차리거라. 영조카의 모습을 보면 황후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느냐. 영조카는 고종 황제와 명성황후가 민영록을 부를 때 쓰는 별칭이었다. 아니, 폐하, 정말 폐하십니까? 어서 그 아이를 놔줘라. 죄 없는 아이다. 하지만 이건 황명이니라. 민영록은 박리차의 호통에 힘이 빠져 민지를 손에서 놓쳤다. 민지의 의식이 없자 재우와 지수가 민지에게 달려갔다. 민지야 일어나봐. 눈 좀 떠. 어서 정신 차려, 민지야. 삼촌이야. 재우와 신비는 안전하게 한쪽으로 민지를 옮긴 뒤 민지가 깨어나기를 기다리며 리차와 민영록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조카는 이작두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어. 물론 그 이전에도 자네가 지은 이 호텔의 주인들을 모두 죽여왔지. 아닙니다. 지금 조카의 불타오르는 가슴 속에 복수심을 보게. 거기에는 이미 이작두가 배후에서 조종을 하고 있어. 그렇지 않사옵니다. 이건 모두 제 자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조카는 이작두의 정적인 박 박사를 초대해서 죽였어. 하나의 비밀이 밝혀졌다. 박 박사를 죽인 사람은
민영록을 구슬려 조종한 전 호텔 주인 이작두였다. 폐하, 전 마음만 먹으면 그놈 따위는 제가 얼마든지 해치울 수 있습니다. 그런 놈이 어찌 저를 지배한다는 말씀이시옵니까? 하세, 모든 것은 진이 용서할 것이야. 머리가 깨질 것만 같군. 민영록은 혼란해지기 시작했다. 민영록은 자신이 남은 힘으로 도비와 서아를 부활시켰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기다려라. 내가 명령을 내리겠다. 하지만 도비와 서아의 환생 영혼은 오래가지 못했다. 고종의 영혼이 그들을 소팍했기 때문이다. 허튼 짓 말아라. 너희는 다시 내가 거두어 가마. 고종의 힘으로 호통치는 리차의 소리는 충분히 그들을 겁먹게 했다. 리차는 민영록을 달랬다. 어서 가세. 황후가 자네를 기다리시네. 고민하는 민영록에게 박리차는 황제의 명을 들매겠다. 그러더니 아까 산장 주인인 민비에게 받았던 비녀를 보였다. 그것은 바로 명성황후가 쓰던 용황 비녀였다. 일본 제국의 손에 죽은 명성황후가 생각났는지 감정이 북받친 민영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니, 저것은... 그래, 황후의 비녀다. 나와 돌아가자. 그곳에는 외놈도 조카가 품은 한도 아무것도 없는 평온한 세상일세. 망국의 군주로서 어찌 조카의 마음을 내 모르겠는가. 하지만 이건 아니야. 이제 더 이상 산 사람들은 그만 괴롭히게 해. 민영록은 고민 끝에 황제에게 다가갔다. 폐하의 병을 받들겠습니다. 그러자 박리차는 제후 일행에게 다가서서 약 2개를 주면서 말했다. 도평은 내가 데리고 감세. 그리고 이건 약이야. 내가 이 몸에서 빠져나가면 이 몸의 주인과 저기 쓰러진 아이에게 먹이게. 그럼 괜찮아질 게야. 예, 폐하.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해서 미안하네. 모두 나를 용서하시게. 내가 이제껏 죽인 사람들은 하늘로 가서 만나면 모두 사죄하겠네. 아닙니다. 여기에서 있었던 일들 모두 잊어버리세요. 고맙네. 이작두를 조심하시게. 대감님, 편히 쉬세요. 고종 황제는 그렇게 민영록에게서 벗어난 민영록의 영혼과 서와 도비의 영혼을 거두어 사라졌다. 고종 황제의 말대로 리차가 쓰러지자 지수는 2 사람에게 약을 먹였다. 둘은 조금 뒤 깨어났다. 먼저 민지가 깨어났다.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래. 신녀님이 다 해결하셨어. 리차도 곧 깨어났다. 뭔가 제 몸을 지배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 몸이 제 몸이 아닌 것 같아요. 아까 고종 황제의 영혼이 신녀님의 몸에 들어가서 민영록의 영혼을 데리고 갔어요. 고종 황제님께서 다녀가셨다니. 그 모습을 다 지켜보던 작두는 자신이 끝났음을 알고 도망치려 했다. 이렇게 당할 순 없지. 여기를 빠져나가야 될 텐데. 저놈들이 지키고 있으니 어떻게 빠져나간다. 다시 밖으로 돌아와서 재우는 아까 스쳐 지나간 이작두라는 이름이 생각났다. 그런데 이작두가 누구지? 아까 두 어른의 대화를 들어보면 마치 이작두라는 사람이 모든 걸 계획한 느낌으로 말한 것 같았어요. 누구지? 이작두, 나도 기억이 날라고 하는데.
맞아. 아까 박 전무님이 전 주인이 이작두라고 그랬어요. 그래, 그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은 3층에 안 보였어. 민영록 대감이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가 못 봤을 수도 있어. 분명히 이 근처에 있을 거예요. 건물 안을 다시 뒤져봐요. 그런데 얼마 뒤 갑자기 경찰차 한 대가 올라왔다. 저는 한국경찰서 강력계 반장. 저는 부하 김채리 형사입니다. 아, 경찰이시군요. 어쩐 일이시죠? 살인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신고받고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신고한 적이 없는데요. 어떤 아주머니께서 신고를 하셨어요. 아무래도 아까 산장 아줌마가 신고하셨나봐요. 재우는 성재의 말에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고 이작두를 지목했다. 이 건물에 범인이 숨어 있어요. 이작두라는 사람이요. 어서 찾아야 해요. 이작두? 3년 전쯤에 실종된 이 건물 주인이에요. 아, 맞아. 기억나는 것 같아. 바로 그 사람. 여기에 숨어 있었군. 자, 어서 갑시다. 재우 일행과 경찰들은 호텔로 다시 들어와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젠장! 형사 새끼들까지 일단 들키지 않게 숨어 있어야겠어. 작두는 일단 302호 스위트룸의 장롱에 숨었다. 그들은 작두가 어디 숨은지도 모르고 2층과 3층의 객실을 뒤졌는데 역시나 숨은 작두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허탈감에 빠진 사람들은 작두를 찾지 못해 각자 쉬고 있었다. 재우는 아이러니하게도 302호에 들어가 아무래도 이작두인가 뭔가 하는 사람은 도망간 게 분명해. 여기는 없나 본데. 재우는 슬그머니 다가갔다. 저 장롱이 아무래도 수상한데? 작두는 재우를 미치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미끼요, 이 자식아! 거기 서지 못해! 재우의 외침이 돌리던 사람들은 3층으로 달려갔고 그렇게 작두는 코너에 몰렸다. 이작두, 어서 이리 와. 너의 계획은 다 실패했어. 비겁한 놈들. 난 4명만 불렀는데 7놈이 나와. 작두는 갑자기 벽에 레버를 내렸다. 그러더니 철창이 갑자기 내려왔다. 재우 일행은 철창 속에 갇히고 말았다. 민지는 이게 뭐야? 야, 이 미친놈아. 그러더니 벽이 갑자기 가시와 송곳이 박힌 벽으로 변하더니 서서히 좁혀 들어왔다. 사람의 피인지 가축의 피인지 정체 모를 피비린내 나는 송곳과 가시는 꼼짝없이 갇힌 일행에게 공포 그 자체였다. 내 손으로 너희를 해치울 줄 몰랐는데 어디 서서히 피해 고통으로 죽어가는 너희들의 모습을 구경해볼까? 나 이렇게 죽기 싫어! 짜증나. 그만 좀 징징대. 지수, 성재, 너희들 싸우지 마. 지금 싸우게 됐어? 작두는 지수의 비명 소리에 괴상한 기쁨의 표정을 지으며 희열을 느꼈다. 하지만 이렇게 끝난 재우 일행이 아니었다. 1층에서 훈이와 동행한 체리가 3층으로 올라왔다. 훈이는 허리에 건 총으로 작두의 손을 쐈다. 내 손. 이작두, 손 들어! 너를 살인 및 살인미수, 감금 협박으로 긴급 체포한다. 김영사, 어서 체포해! 네, 순순히 말 듣는 게 좋을 거야, 이 사이코 영감. 체리가 작두의 수갑을 채우는 사이 훈이는 레버를 다시 올려 재우 일행을 자, 어서들 나오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작두는 어딨죠? 그 인간을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일단 진정하세요. 정원으로 끌려 나온 작두는 손의 상처로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자기의 할 말을 다 했다. 이 개자식들아, 이거 놓지 못해! 닥쳐. 한 번만 입을 더 놀리면 그때는 손이 아니라 다리를 못 쓰게 만들어버리겠어. 너희 이거 안 풀어주면 내가 꼭 살아남아서 너희들을 다 죽여버릴 거야. 이거 안 풀어! 오빠, 어떡해. 이 못된 늙은이 같으니라고.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는지 알아? 죽으라고! 재우는 작두를 매우 두들겨 팼다. 발로 짓이기고 주먹으로 얼굴에 피멍이 심하게 들 정도로 가격했다. 자, 지금 참으세요. 지금 저도 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오빠. 참아. 때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이거 너 반장님 같은 경찰은 참아야 하지만 나는 아니라고. 너는 하찮은 인간일 뿐이야. 제 가족도 지키지 못하는 나약한 민물에 불과하지. 안 그래? 닥쳐. 한 번만 더 요설을 늘어놨다가 네 모가지를 베어버리고 말겠어. 형 참아요. 형이 저 사람 죽이면 형도 살인자가 되는 거라고요. 너도 마찬가지야, 이 어린 거사. 너는 아무 쓸모도 없는 녀석이야. 남들만 믿고 뒷공문이나 따라다니는 것. 성재는 작두를 노려봤지만 차마 그에게 무슨 말을 하지는 못했다. 작두는 성재의 침묵이 되고 말했다. 아무 말도 못하는 걸 보니 찔리는 모양이고 나약하기 짝이 없구나. 하지만 작두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바로 옆에서 총성이 들리고 두개골이 터지는 소리가 들렸다. 작두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쓰러졌다. 작두가 바로 쓰러져 죽자 주변에서는 아무 말도 못했다. 반장님. 아니, 어떻게 수습을 하시려고 총을 쏘신 거예요? 참으려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이 흉측한 팽을 함께 묻어버린 게 나아. 잠깐만요. 일단 이작두는 건물 안에 넣어버리고 안에 박 박사님 시신이 그대로 있으니까 일단 시신부터 수습하죠. 재우씨, 같이 가요. 자, 다들 어서 수습하시죠. 저는 이작두로 옮기겠습니다. 재우는 작두를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가고 박 박사의 시신을 데리고 나왔다. 정원에 데리고 나온 박 박사의 시체는 너무나도 말끔했다. 자, 다이너마이트 가져와. 형, 이 호텔 폭파시키려는 거예요? 반장님 말씀 맞아. 이 사태를 모두 끝낼 수 있는 건 이 저주받은 호텔과 이작두의 시체를 같이 폭파하는 것 뿐이야. 아니, 박 전무님이 건물 주인인데 허락 받았어요? 그분도 이야기 들으면 잘했다고 하실 거야. 어서 다이너마이트 가져와. 그렇게 하세요. 저희는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어차피 이작두는 실종 사망으로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뒤처리를 부탁합니다. 훈이와 체리가 돌아가자 성재는 타이머를 1시간으로 맞추고 모두를 데리고 언덕으로 내려와 차를 탔다. 그런 뒤 구급차를 불러 박 박사의 시신을 수습했고 그렇게 그들은 숨을 돌렸다. 자, 다 왔죠? 신비, 여기 있어요. 지수도 있어요. 해마사도 있습니다. 무당입니다. 예, 죄송해요, 여기 있습니다. 민지가 어디 있는 거지? 삼촌, 나도 있어. 그럼 다 모인 거죠? 예, 다 모였어요. 이제 출발하면 됩니다. 재우는 주머니에서 초청장과 초대장을 꺼냈다. 그 종이에 쓰여있던 글씨는
말끔히 사라지고 종이도 검은색에서 하얀색으로 바뀐 뒤였다. 초청장이 말끔해졌어요. 성재, 네가 나가서 초청장을 태워. 알았습니다. 성재는 재우에게서 초청장을 받아 라이터로 태우고 차에 다시 탔다. 재우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박전무에게 전화를 걸었다. 새벽이지만 박전무는 지지 않고 이들을 기다렸는지 전화를 받았다. 무사하셨군요. 네, 민영록 대감과 그 외 귀신들을 물리치고 모든 저주를 풀었습니다. 모든 건 전 주인이었던 이작도의 계획이었더군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있었나요? 그럼 이작두는 어떻게 됐죠? 호텔 안에 고이 모셔두고 왔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셈이신가요? 일단 저주의 근원인 호텔을 폭파하려고요. 다이너마이트를 이미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역사가 있는 곳인데 아쉽게 되었군요. 조만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만. 재우는 통화를 끝내고 시계를 보았다. 폭파까지 5분 남았어요. 우리도 이제 출발해요. 이런데 다시는 오지 말자고요. 난 이런 짓 진짜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일곱 명의 제우 일행은 그렇게 그곳을 빠져나갔고 어두운 밤길을 뚫고 고생하셨어요. 도와주셔서 다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30년 동안 테마사 일을 해봤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오히려 내가 감사할 일이죠. 신녀님도 감사합니다. 좋은 경험했어요. 제우씨와 여러분 잊지 않을게요. 언제 또 연락해요. 그럴 일 없네요. 알았어. 조심해서 가세요. 이후 그렇게 7명의 제우 일행은 모두 일상 속으로 돌아왔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잊어버린 채 넘어갔다. 제우는 평상시와 다르지 않게 어른아이 할 것 없이 검도를 가르치고 있었다. 그런데 성재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형, 나요. 성재구나. 무슨 일이야? 그때 산장 주인 아줌마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그 만났던 여영사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그 아주머니에게 안 그래도 인사 가려고 했는데 아주머니에게 뭐 무슨 일이 있어? 그 여영사가 근처에 유일하게 있는 산장에 가봤더니 문이 닫혀 있어가지고 무슨 일이 있나 하고 강제로 들어가 봤더니 그 아줌마가 입던 옷만 그대로 있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대요. 집에 CCTV에도 나가는 모습도 없고요. 그래? 그 아주머니 아마 명성황후님이 아니었을까? 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군요. 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과연 민비는 명성황후였을까? 그렇다면 민비는 모든 것을 알고 제우 일행에게 비녀를 준 것이었을까? 만일 그랬더라면 모든 것은 원래대로 돌아왔다. 지금에 와서 하는 소리지만 의문은 의문을 낳는다. 공포의 소용돌이가 지나갔다. 이제 그들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면서 귀신이 부르는 소리. 끝.